이제 오늘 얘기는 뭐 금강경하고는 연관이 없지만은 우리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고 또 불교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을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민족이 제국주의 시절, 그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전부 다 황제 등극을 하고 제국을 건설하기, 황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했던 그 시대를 얘기해요.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부터, 뭐 중국은 그 전부터 이제 그랬었지만은 유럽 같은데 스페인, 그 노르웨이,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제국주의 건설인데, 제국주의 건설은 그 핵이 뭐냐면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식민지의 식민지의 그 인력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나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수탈해서 그 부를 축적하고 전 세계를 갖다 군대를 가지고 점령해 나갔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게 제일 마지막 배를 탄 것이 이제 사실상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맹치 유신 이후에 유럽 쪽하고 굉장히 도자기 팔고 또 그쪽에서 그 총 들여오고 하면서 그쪽에 기술 문명을 들여오면서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그네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인력을, 사람의 노동력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니까 많이 식민지를 통해서 싼 노동력을 끌고 가는 거하고 자원을 끌고 가는 그런 그 형태를 취했거든요.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소련의 옛날 제국주의 시대를 갖다 연상하면서 대대적으로 큰 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다가 지금 사실상 망신을 크게 당하고 지금 국가 자체도 흔들리고, 와그너 그룹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모스크바 200km까지 치고 들어가서 푸틴이 도망을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상트푸르크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그렇게 하다가 무너졌고, 러시아 지금 상황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내가 왜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도 역시 제국주의 시절에 희생을 당했던, 그러니까 안으로는 그 조선시대 유교 이념에 사로잡혀서, 도덕 이념에 사로잡혀서 껍데기밖에 없던 국민들을 전부 다 수탈하고 해서 껍데기밖에 없었던 조선말을 맞이하면서 일본에게 몽땅 다 내주는 이런 그 가오를 갖다 범하고, 우리가 36년 식민지를 당하면서, 그때 당시에 36년 식민지를 당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조차도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당했어요. 여러분, 그 정신대라고 하는 그 위안부에 13살, 14살, 15살 먹는 여자애기들 붙들려 들어가서 성노예, 착취노예가 됐던 그 사람이 지금 추정치로 30만에서 50만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 때 그 군에 징용을 당하거나, 그래서 또 군을 갖다가 그
도와주는 부대 뭐 군함도 사건 같은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미쓰비시 지금 같은 경우라든지 일본 일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 노동자를 데려다가 월급 한 푼 안 주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노동력을 갖고서 전부 다 군대 물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노동력을 갖다 착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얘기할 때 그냥 우리 뭐 쌀 갖고 하고 우리 한국에 이런저런 데로 수탈을 했지만 사람 수탈이 가장 사실상 강력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 이태리,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일본이 일으켰죠. 일본이 2차 대전 일으켜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에서 군에 그게 부역했던 그 대장들이 한국 사람이 몇 사람 지금 신사에 그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빼겠다라는 말도 못하고 안 빼겠다는 말도 못하고 지금 꿍꿍 앓고 있는 처지였어요. 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 말씀을 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세계가 재편될 때 전부 다 제국주의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네들이 바꾸어 나간 게 입헌 군주제입니다. 영국도 지금도 입헌 군주제죠. 그래서 뭐 나는 그 여왕 취임식에 어쩌고 장례식에 어쩌고 저쩌고 그 웃기는 소리들 하고 옛날 오리엔탈리즘에 그 사람들 취해서 전 세계 식민지를 갖다 두고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그 왕조를 우리가 축하해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사실은 없거든요. 외교상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교원 영색하고 이렇게 그냥 뭐 하는 것은 몰라도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전 세계 식민지를 가졌다는 뜻이고요. 그럼 전 세계 식민지와 비식민인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인도도 거기에 포함된 나라고 인도도 200년 동안을 갖다가 영국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그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 살았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일본 식민지를 36년 동안을 진행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사실상 한국의 운명은 소련,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이 사이에서 한국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에치슨 라인이라 그래서 에치슨 라인은 한국은 그게 포함 안 돼요. 일본하고 한국해 중심 그 사이에 우리 같으면 동해 요 사이에 선을 짓고 미국이 한국은 관심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치슨 라인을 설치해 놓고 한국이 뭐 공산화가 되든지 그때 당시 이제 공산화가 중국도 되고 뭐 마오쩌둥이 이제 이겨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장개석은 그 대만으로 쫓겨나고 러시아는 완전히 스탈린 브레즈네프 되면서 이제 실제로 공산화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산화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문제는요. 또다시 세계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한 쪽은 이승만이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죠. 그건 김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승만, 민족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미국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넣고 특히 친기독교 쪽에 사람을 갖다가 앉혔어요. 그게 하지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이에요. 하지 춘장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화 시킬 것인가 라는데 이제 하고 공산당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기독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미국의 주장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그러나 한국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에치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제외시킨 일본하고 대만 이쪽으로 저들 방어선을 치겠다. 우리 한국은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북에 우리 쪽은 이승만이 되고 이승만이 되면서 김구 살해하고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전부 다 살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그런데 이북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가 소련의 사주를 받고 들어오면서 연안파나 조만식 선생이나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을 갖다 거의 다 죽입니다. 숙청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구가 살아있을 때 남북한이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나누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북한에 가서 이게 남북한 동시에 통일된 국가를 우리가 형성해야 된다고 할 때 소련과 중국 그다음에 이 남한 쪽은 미국과 일본이 국제 질서에서 반대하면서 이게 무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김구는 벨갱이로 몰린다든지 이북의 김일성이한테 놀아났다든지 이렇게 이제 모함을 당하면서 나중에 암살을 당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45년도에 해방된 뒤에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양쪽이 각각 남북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한 정부가 이루어진 뒤에 김일성이는 스탈린한테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얘기고, 브루스 킹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에서도 이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소련 문서까지 전부 다 기밀 문서들까지 다 나온 뒤에 이제 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가서 한국을 갖다 침략하겠다, 스탈린 보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스탈린은 그건 반대했어요. 처음에 반대했는데 김일성이 설득한 것이 에치슨 라인에 이게 해서 미군이 다 나갔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침략을 했을 때 미군이 다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소련도 역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미국하고 약속하기를 이쪽에 전쟁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 남북한을 분단시켜 놓고 전쟁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스탈린이 전쟁에 개입을 하면 약속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계속 설득을 하면서 에치슨 라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면 3일 만에 부산까지 다 점령, 탱크 몰고 바로 내려가서 3일 만에 끝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탱크하고 비행기 또는 고문단, 군사 고문단 3,000명을 줄 거니까 너희들이 가서 전쟁 준비를 해라. 그 탱크, 이제 소련제 탱크하고 소련제 총하고 탄약하고 전부 다 지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물론 북한도 김일성도 이제 그 대신에 소련에 준 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대가 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을 설득하자. 그래서 마오쩌둥하고 이제 스탈린하고 얘기를 해서 중국을 설득을 해서 중국도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죠. 전쟁에 개입이 되지만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약속한 거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약속한 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들어가도 별 국제적으로 비난당할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중국 마오쩌둥은 했고요.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생각을 할 때 남한을 점령을 했을 경우 러시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어졌을 때 자기네들 순망치 아니라고 해서 이 입술이 없어지면 잇몸이 시리니까 이 한반도를 차지해서 저거들 권력 안에다 두면 저거들이 이제 국가를 안정하게 공산당 정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하에서 6.25 사변을 갖다가 사변에 참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참전한 부대가 부대 편성을 할 때 전부 다 거기에
공산당 그 모택동에게 있었던 조선인들이에요. 그 대장들이 전부 다. 조선인들을 통해서 이제 침략을 갖다 했는데 그게 1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 아들도 그 6.25 동한테 죽어서 지금도 무덤이 북한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전 세계에 객변기가 일어날 때, 그럼 여러분도 이런 것을 갖다 좀 맨날 드라마 보고 울고 앉았지 말고 이런 거 좀 제발 보고서 좀 이게 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좀 생각을 해 주셔야 국가라는 것이 전 국민, 지금은 전부 다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서 이렇게 얻는 그 지도자를 뽑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뽑아 놓으면요 정말 큰일 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뽑아 놓으면 그렇게 이제 마오쩌둥이 100만이 투입되질 때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100만을 투입을 하면서 마오쩌둥은 어떻게 했냐면 티베트에는 5만 명을 갖다 투입을 4만 한 2천 명 정도 5만 명을 50년대에 투입을 하거든요. 우리한테는 이제 미군이 달아붙어 있으니까 유엔군이 달아붙어 있으니까 100만을 투입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티베트 같은 경우는 그때 군대를 합해 나봐야 10,000명이 안 됐어요. 한 8,000명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옛날 뭐 꽝총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다가 인도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티베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 영향력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빠져버리니까 군대를 갖다가 영국이 어디까지 올라갔었냐? 아프가니스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 올라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마지막 전쟁에서 몰살을 합니다. 아프간 사람들한테. 그리고 영국이 이것을 빠지면서 티베트도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공백을 갖다가 그 모택동이 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밀고 들어가서 그 49년도부터 슬슬 밀고 들어가가지고 50년대 세게 밀고 들어가고 그리고 59년도에는 그 전에 그 모택동하고 달라이라마하고 달라이라마 한 20살 뭐 이렇게 됐을 때 협의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 그걸 갖다 정치하는 것을 갖다 너희들 주권인 걸 인정하고 그러나 평화롭게 우리는 종교를 갖다 하면서 자치권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약속을 17가지 약속을 해놓고 다 모택동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점령하겠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밀어붙이는데 59년도에 그 4만 명 정도를 갖다가 15,000명 정도를 갖다가 라사에 밀어붙여서 달라이라마를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망명으로 빠져나가고 그때 같이 서로 그 맞붙어서 죽은 사람이 그 티베트 군인들이 한 15,000명 정도 민간인이랑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티베트가 중국 손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중국은 13세기부터 계속 티베트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는 그 중국 땅이 아닙니다. 그 중국 땅이 돼 본 적이 없어요. 돼 본 적이 없고 7세기행 송첸칸포가 그 지역을 전부 다 통일한 이후로 티베트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제국이 형성이 됐고 그 나라는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국가가 됐어요. 독립국가입니다. 언어도 다 있고 자체 그 다 국가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국가입니다. 근대 국가에서는 실패했지만도 그 전에 왕조 국가로서는 전부 다 기본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13세기부터 계속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마오쩌둥이 와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집어삼킨 거예요. 마오쩌둥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동구권 지금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동구권을 갖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위성국가로 강제 점령을 다 했잖아요. 탱크 몰고 들어서 2차 대전 때 싸운 그 힘으로요. 탱크로 다 밀어붙여서 동구권을 만들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은 미국 이제 전쟁 끝나고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이제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근데 물론 비동맹권도 있었지만도 아니 스웨덴이 그런가? 스웨덴은 안 나타. 예, 그래서 나토에 가입 안 하고 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럽 대다수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겼었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 나라들은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소수민족 옆에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점령하고서 그 나라들을 갖다 자기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나라가 몽고. 그게 내몽고. 지금 몽고도 소련하고 반씩 논아 먹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논아 먹었는데 그게 소련을 무너지고 나니까 몽고 지금 울란바토르 있는 그 몽고 쪽은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은 지금 그 독립이 되어져서 지금 울란바토르의 그 몽고 정부라는 것은 소련 하에 있었던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우리만 분단된 것 같지만 몽고도 지금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몽고의 내몽고는 지금 중국 소속이고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의 그 회교 국가인데 여기도 그때 당시 중국이 다 점령해버렸고요. 티벳 점령해버렸고요. 대만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점령한 겁니다. 왜 점령한 거냐면 그 중국의 국공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 대통령하고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전쟁이 크게 붙었죠.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붙었다가 국민당의 장개석이가 지고 대만으로 가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대만으로 일시 피신을 갔어요. 피신을 가가지고 대만에 잘 살고 있는 대만 사람들 지도자를 2만 명 정도를 전부 다 학살했습니다. 학살해서 그 내 학살 현장에도 가봤어요. 왜냐하면 대만의 아리산, 고산 3,800 넘는 아리산 그 산에 그 길을 닦고 굴을 뚫고 했던 2만 명 정도 되는 그 지도자를 잡아다가 그 굴 뚫으면서 죽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장해서 던져버리고 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첸수이벤이나 지금 그 수상 있는 그 당은 말이죠. 그게 그 대만 민족당입니다. 그리고 국민당 장개석 아들 장개국이 있는 그거는 중국에서 쳐들어온 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는 식민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이 자꾸 이제 대만을 갖다 자기 나라라고 이제 하고 자꾸 독립을 얘기하면 너 나라 쳐들어가서 바로 주저앉히겠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이제 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는 땅을 어디를 잃어버렸느냐면 만주 지역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주 지역에 지금 연변 그쪽 그 길림 그쪽 자치주가 전부 다 사실상 고구려 시대 때는 우리 땅이거든요. 그 다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보면 삼등분이 되어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제 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그러나 몽골은 아직도 중국과 소련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분리된 것 때문에 그게 두 나라가 갈려져 있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됐고 내가 몽고 대통령 만나서도 그런 얘기 해보니까 몽고 대통령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국을 싫어해요. 러시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갖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거르 자치죠. 티벳. 그 다음에 월남이 원래 불란스가 점령했던 식민국가예요. 이 불란스하고는 100년 전쟁을 했어요. 월남 사람들이. 그리고 불란스가 물러나고 난 뒤에, 그 나라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미국이 들어갔죠. 미국은, 티우 대통령을 갖다 밀고 월남이에요. 월맹 쪽은 자주 독립파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물자를 갖다 퍼붓고서도 미국이 결국 지고 돈을 갖다가
사람도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물러나고 난 뒤 이거는 별로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얘기였어요. 중국이 바로 월남을 먹으려고 50만 대군을 갖다가 동원해서 바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 월남군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그때 참전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남 안으로 1km도 못 들어가고 한 5만 정도 죽고 밀려 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중국 때문에 지금 주변 국가들이 점령당했거나 침공을 당하거나 그렇게 된 나라들이 지금도 위거르, 몽고, 티베트, 대만, 한국까지도 이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티벳은 59년도에 달라이라마가 그 피신을 하면서 그게 80년인가요? 80년인가요? 그때 그 달라이라마 피신하고 나서 우리 같으면 그것도 아마 3월 20일인가 될 거예요. 3.1 운동과 같은 비폭력 무장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죽인 사람이 중국이 죽여버린 사람이 120만입니다. 절 6,000개를 갖다 거의 7,000개 정도 돼요. 다 불질러고 전부 다 파괴하고 불상 다 깨고 그때 당시 불상 깬 것이 중국 천지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표에 들어간 사람들 제표 들어가서 거의 다 사형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승려들이 거의 100만 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정확한 연도는 내가 기억 못 하겠는데 2007년도인가 8년도부터 또 계속 비폭력 무장의 평화 시위 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일어나서 계속 그런 독립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티베트에서 망명 정부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치권만 주면 우리가 살아가겠다. 너희들한테 반발 안 하고 살아가겠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공산당들은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오쩌둥 공산당의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물론입니다. 그네들은 신도 인정 안 할 뿐더러 마음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달라이라마께 하신 말씀이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마오쩌둥하고 돌아서 안 되겠구나라고 그 북경에서 가서 있으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갖다 느낀 것은 마오쩌둥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이 하는 소리가 종교는 아편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그 물질적인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 마음이라는 것도 없다. 인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유물론적인 공산 개념을 공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유물론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 때도 10,000명 가까이가 탱크에 깔려 죽었어도 그건 뭐 그냥 물질이 사라진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권력이고 그리고 그네들은 이북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독재들입니다. 독재입니다. 독재가 따로 있나요? 비판 세력이 없는 것이 독재죠. 일단 한 당만 있는 것이 독재죠. 정치에서. 그렇게 되어서 티베트 안에 이제 언어 말살 정책, 일본이 우리에게 썼던 정책과 똑같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티베트어 못 가르치게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아무도 티베트 글도 못 쓰게 하고, 여러분 지금 라사의 시내 간판이 티베트 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 스승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는 그냥 당에 소속된 한 현상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 심지어는 경전 하나 인쇄하는데도 전부 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서 매끈해가지고 누구한테 줬는데까지 다 전부 다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냥 위축되게 만들어졌죠. 지금도 지금까지 티베트인들이 70년 동안 죽은 사람이 한 200만 정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59년 달라이라마나 그쪽에 그 지도자들이 인도로 대피를, 네팔을 통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를 대피해 와서 지금도 전 세계 스웨덴, 유럽, 그다음 미국, 카나다 이렇게 해서 인도, 네팔 또는 그 부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약 40만 정도가 난민으로 살고 있고, 분명히 난민정부가 형성돼 있고, 지금도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독립운동을 해 나가고, 인권에 관한 문제를 갖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에 못 오신 이유도 중국의 압박 때문에 그렇고, 중국의 압박에 반해서 우리가 중국에 물건 좀 팔아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들고 나올 필요가 없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권이나 언론 쪽에서 대부분 자가검열을 해서 그냥 중국의 투자를 못 받을까 싶어서 기업인들도 절절절절 매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협박이죠. 따라서 이번에 그 민주당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경도된 것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결코 미국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나은 것도 없고, 우리 전쟁에 100만이나 투입했던 전범입니다. 사드 문제나 이런 문제, 그 국가의 이게 중요한 결정사항에 거의 중국은 깡패처럼 되어 왔습니다.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는데도 그냥 이성을 잃고 그 압박을 가합니다.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티베트가 언제 중국 땅이었습니까? 티베트 땅인 것을 갖다 그대로 티베트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주라는 것이 무슨 분리주의입니까? 나는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무식했는지 그렇게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형 선고까지 받고 테러를 당해가지고 몇 번을 죽을 뻔하고 해내탈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양반이 끝끝내 항복하지 않았던 것은, 독재에 항복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들의 이 인권에 관한, 삶의 권리에 관한 문제거든. 결사 집회 자유가 있고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집회가, 행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압박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강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구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시켜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무슨 전부 다 특수부대 이북의 조정을 받고 했느니, 지금은 4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다 밝혀진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김대중 대통령 그때 당시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김대중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유진산 씨나
그 앞에 유진산 씨나 김대중 씨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 내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 의해서 신장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때 출가를 해 있어서, 어린 나이고 출가를 해서 그때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나는 빚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민주화운동에 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빚졌다라는 생각을 내가 만날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당명도 민주야.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삶의 권리,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화제란 말이에요. 시끌시끌한 것 같지만도 같이 논의해서 싸우면서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사회라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수평 정권 이양을 했다고요. 수평적으로. 피 안 흘리고 했어요.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피 안 흘리고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를 한 사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민주당이 티베트의 인권 문제가 민병덕인지 그런 사람이 도종환 씨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70년 전에 이미 끝난 얘기고 지금은 아무 문제 아니지 않느냐, 그걸 왜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했으면 나 말도 안 할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녀잖아요. 내가 성녀인데 가서 사람을 죽였어. 성녀는 사람 못 죽이나?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고. 민주당의 기본 골격은 인권이에요. 평화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쓰고, 그리고 평등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빈부격차도 줄이고 신분격차도 줄이고, 평등이라는 것은 투표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1인 1표제 하고, 응? 다 우리가 구가해 놓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2만 명 이상 갇혀 있고, 지금도 감시당하고 있고, 도청당하고 있고, 추적당하고 있고, 통제당하고 있고, 위구르부터 시작해서 내몽고도 그래요. 똑같아요.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위성 국가들은 다 그렇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콩 당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근데 70년 전 일이니까 우리는 관계없더라고. 그것도요, 그 대회에 참석은, 그 대회가 무슨 대회냐면 관광 엑스포예요. 그것도 티베트에서 열렸어요. 그건 중국이 무엇 때문에 열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티베트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 인권 문제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나 그 민주주의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에는 한 나라도 참석 안 했어요. 그래 잘나서 우리나라가 참석해서 그렇게 인권 탄압을 하는, 티베트 안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나오면 되겠어요? 도종환 씨는 시인이고 자기 스스로 중국이 동북공정 얘기할 때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아,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팔고 그러니까 가서 뭐 교원 영색하고 그 가서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속에 아, 이놈들이 전부 다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을 많이 죽여 지금도 구금을 2만 명 가까이 하고 있는, 이것조차 모르고 있고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돈만 벌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지. 아니지, 그거는. 저거들이 뭔데 달라이라마를 갖다가 한국에 초청 못 하기고
너희들 초청하면 너희들 기업부터, 달라이라마 초청은 되는 기본적인 리스크가 있어. 한 2조 정도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놔. 전 세계에. 누가 초청을 하면 그거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한 2조 정도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버려, 중국. 사드 문제 때도 그랬잖아요. 그건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이제 가사불사 합시다. 아이고, 가사불사 하니까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복을 받고, 내가 그거 하라고 하는 거야. 지랄 들어맞았어. 하도 한국에서 그건, 도와주지 않으니까. 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난민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 인도 국민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비자 받아서 나오면요, 난민 검사를 해요. 그리고 들어갈 때 난민이기 때문에 인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자 받아서 인도로 들어가야 돼요. 인도에서 그 베프는 못 들어가요. 아무런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난민들이 거기에 넘어오면서 6천 고지를 넘어오면서 동상이 걸려서 네팔이나 인도 와서 발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처음에 59년도 넘어왔을 때 그래도 네루 수상이 뭐 이것저것 좀 배려를 해줘서 난민촌에서 살긴 했지만 그 말이 난민촌이야 그냥. 그 3,500고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추운 데 살던 사람, 겨울이 6개월이고 7개월 돼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10m도 안 되시, 20m도 안 되는 그 높이에서, 고도 20m 안 되는 높이에 살라 그러면 각종 병에 시달리고 세균들이 위에는 하나도 없는 세균이 밑에 득실득실하잖아요. 그래서 풍토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이 태반이 죽었어요. 그게 마오쩌둥이 저질렀던 범죄라고. 그러나 워낙 불교를 믿으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워낙 인내심을 갖고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언제 누가 그러더라고. 계속 자기 스스로 분신을 하면서 독립요구를 했는데, 156명인가 얼마를 했어요. 계속 처음에는 스님들이 하다가 일반 예수님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 세계에 알릴 길이 없으니까. 우리도 일제 때 우리나라 알릴 길이 없으니까 이준 열사가 헤이거에 가가지고 그 문 앞에도 거부절 당해버리고 못 들어가니까 하도 분통이 되어서 거기서 죽었다고.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이익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이나 민병대 의원 이런 사람들이 7명이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 가서 그렇게 뭐 초청 받았으니까 가서 그렇게 가는 것도 별로지만은 뭐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비뚤어지면 한국의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안 되니까 가서 하는 것은 뭐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갔다 왔으면 70년 전에 다 끝난 인권 문제를 지금 왜 우리가 들고 나와야 되냐고. 특히 민주당 소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을 갖다 그게 사무실에, 당사의 사무실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사진을 걸어 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권 문제였잖아. 그래서
나는 그리고 사과를 뭐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뒤에 변명을 왜 하느냐고 또. 그냥 잘 못했다 그러지.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뭐 관광 그런 데 가서 뭐 초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지. 그럴 때는 처녀가 애 배고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니까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방송에서 좀 내가 토론을 좀 하겠다 하니까 뭐 다들 그냥 또 꼬리를 슬슬 빼고 그래서 요 인터넷에 내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면 요거는 인터넷에 나가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 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은 티베트가 힘이 아무것도 없고 중국이 힘이 세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위거루, 티베트, 내몽고, 그 다음에 대만, 한국, 월남 다 비슷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동병상련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패권주의가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한국의 남북 통일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도 이북이 핵을 저렇게 개발해서 난리를 치더라도 중국이 유엔 제재 말 안 듣잖아.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 속으로는 이것저것 뭐 밀무역이라 그래서 밀무역도 막아버리면 다 막히지. 다 또 석유 안 죽을 만큼 석유 주고 밀무역 다 해서 이북이 무너지기 직전이면서도 안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중국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자들이 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시고 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거들라. 또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전부 다 인터넷에서 푸날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티베트 난민들, 우리가 36년 동안 당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쪽은 70년을 당했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작은데 거의 뭐 3분의 1 가량이 죽고 저 외국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면 맞아요. 120만 얘기하는데요. 한 70년 동안 거의 200만 가까이 죽었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독재 정권에서 독재 정권에서는 특히 그 유물론자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오쩌둥이 중국 내에 저질렀던 홍위병 사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를 했지만 어째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게 사람이 다 죽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우리 통일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우리만 바라보고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이제 자주국가로서 남에게 절대 유린당하고 그 국권을 빼앗겨서 전 국민들이 그냥 피바다가 되고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헤매는, 우리가 얼마나 근대사에서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까? 일제 30년 당했죠. 그 다음에 6.25 사변 전쟁을 갖다가 동족끼리 전쟁을 갖다가 그것도 그 중국과 소련,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 일본은 참전 안 한 것 같지만 전부 다 미국의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다 대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경제발전한 것은 전부 다 군수물자 된 것 때문에 3년 동안 군수물자, 그 어마어마한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었다고. 그 일본 놈들이 아주 나쁘다고 난 생각해. 저거들 때문에 경제발전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됐다고 그러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 때문에 저거들이 경제발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강대국이 끼어서
그렇게 그 고액살스러운 삶을 갖다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권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미국에 크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국방력도 그러고 경제력도 그러고 서로 상호 존중해주는 것으로서 서로 협력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기대서 그렇게 조선시대 때도요 얼마나 임진왜란 때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 참 우리나라 선비라는 것들이 정신머리가 빠진 것들이지. 천병이 내려오면 하늘의 병사가 내려오면 일본 저 무지랭이 같은 꽁지를 빠고 오줌을 싸고 도망갈 거라고 그래서 개떡 같은 소리가 있네. 중국의 평양성 싸움에서 25,000명이 내려왔는데 일본군으로 붙어서 중국이 공문 빼고 도망갔어요. 다 깽가리 치고 뭐 나팔 불고 그러면 일본이 아이고 중국 병력이 내려왔으니까 1000병이 내려. 그래 우리가 중국 병력을 갖다 저 하늘에서 내려온 병력이니까 무지무지하고 어마한 걸 생각했다고. 그 우리는 병력도 없이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율곡이 거기에 반대해서 10만 병력을 갖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이 얘기를 했거든. 그 뭐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에 그 군 전력 강화 사업이 율곡 사업 아니에요? 그 율곡 선생 얘기를 갖다가 본받겠다 그 소리거든. 왜? 미국도 천병도 아니고요. 전부 다 남 땅 따먹기 하는 강대국들의 장난이에요. 지금도 통일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강대국들의 장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맨날 우리는 우리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해주시고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당이라는 것은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동 하나 말 하나 잘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 하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나 내년이 4월달에 한 4년 5년 남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조계종에 사과하거나 한국 불자들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티베트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끝내자.